그런데 2013년에 테슬라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흥분을 했죠. 그러나 제 생각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흥분한 건 아마 중국 공산당이었을 거예요. 저기 있네. 저거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너지 전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또 듣고 나니까 이미 상당 부분 이뤄져 가면서 이 중국몽이 진짜로 실현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서 좀 국가적인 정치적인 또 걱정도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앞서서 한 25년 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정도는 어느 단계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은 네. 중국 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 정책은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미래형, 지금은 현재형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그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테슬라예요. 제가 이 중국이 전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던 때를 기억을 하거든요. 네. 중국에 전기 자동차를 나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도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때 5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실상 이제 상용차까지 포함해서 또 조그만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한 7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도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니나 내나 모르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성숙한 기술이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두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부터 여의 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못할 소냐.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다 시작이니까 여기서 내가 해낼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서 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때 전 세계 미국에도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 하나도 없지, 독일도 없지, 일본도 없지, 뭐 다 없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당시 중국이 하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 기술력이 있는 외국 회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해보자. 중국 시장 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벤츠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벤츠가 우리 아직 그 수준이 못 돼. 뭐 도요타 가서 했더니 그건 미래형이고 언제 될지 모르고 현대에 와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자동차도 못 만드는 애들이 무슨 전기 자동차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만일 당시에 중국의 국가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었다면 이 전기자동차 사업이 향후 10년, 20년 중국 정부가 계속 밀어대는 프로젝트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그걸 믿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생색만 내고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요. 2000년에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 6년이 지나도 아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부 당시 그 장관이 왕강이라는 사람이 야 적어도 좀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이 의혹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가 전기자동차 만들면 우리가 돈 대줄게 하면서 다니고 저희 피곤해서 안 할래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될성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2013년에 테슬라가 출연을 합니다. 네. 근데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 같이 생겼어요. 속도를 보니까 자동차 같아. 디자인을 보니까 자동차 같아. 주행 거리를 보니까 자동차 같아.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좀 흥분을 했죠. 그러나 제 생각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흥분한 건 아마 중국 공산당이었을 거예요. 저기 있네. 저거다. 우리를 구해 주실 분. 테슬라. 주여 이젠 여기에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가서 테슬라 가서 바지 끄댕이 붙였고 일론 머스크 형님 할아버지 그냥 막 우리 중국에 와서 이 사업만 해주신다면 뭐 땅 필요해 땅 드려 얼마 필요해 드려 돈 필요해 돈 드려 뭐 도로 만들어 드려 전력 넣어 드려 해가면서 모셔다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잘나기도 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럼 뭐 중국까지 가서 중국 가야죠. 저렇게 많은 좋은 조건을 넣어주는데 가야죠. 사준대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 남들이 안 해본 거 처음 해보는 걸 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해도 중국에 가서 벤처 기업을 만들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열풍이 죽었지만 중국에서 그 벤처 열풍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제가 벤처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심 있는 투자자 일로 모여 그래요. 그럼 투자자들이 쫙 와. 그러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 이 내가 하려는 사업이 뭐다. 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얼마 투자하겠어. 조건은 뭐요? 그래서 나 10억. 조건은 당신은 나 50억. 조건은 뭐야? 뭐 당신은 100억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뭐 당신하고 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이제 분위기였다고 얘기가. 그런데 테슬라를 딱 앉혀놓고 공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중국은 뭘 했겠어요? 뭐 도로 닦아주고 뭐 땅 주고 이건 기본이고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예요.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기계는 뭘 수입해오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계를 가져오는지 뭘 만들었고 공정은 어떻게 돼 있고 협력사는 누구고 어떤 부품을 가져가고 그리고 부품에서도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우리 중국에 오십시오. 그 좋은 조건으로 우리 합작회사 만듭시다 해서 데려다가 설계도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다 중국 애들 채용하니까 운영 노하우 나오고 공장 레이아웃 다 나오고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나름대로 기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수입 석유 비중이 50%로 내려가요. 5년 전에 70%였는데 이게 50%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저장성에다가 대규모 석유 비축 단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비축한 석유가 우리나라 1년 쓸 분량이에요. 다른 데는 뭐가 얼마만큼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지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냉전 시대에 그 핵전쟁에 대비해서 중국이 약 1200km 이상 파놓은 지하 도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트럭이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에 상당량이 또 비축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을 이제 중국이 자국 기술화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자동차도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와, 돈 여기 있어. 저도 조금 어서 와. 이렇게. 저는 물로 배터리를 너 일로 와. 돈 여기 있어. 이렇게 가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돈 많고 힘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주 일관되게 돈과 힘을 쓰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잖아요. 저길 가면 저게 길이 있다. 다 알잖아요. 정부가 하는 걸 딱 보니까 말도 행동도 일치하고 돈도 일치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면 돈이 나와.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이놈저놈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이 생기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국 애들 말이야. 거기 막 정부가 뭐 보조금 주고 뭐 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공정하지 않은 경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 한 대라도 전기자동차를 아직까지 생산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지금 한 70여 개밖에 안 돼요. 당초 21세기 들어올 때 출발할 당시에 한 700개 기업이 시작을 했고 지금 70개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중에 실제로 차를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회사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중간에 절단 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BYD도 그렇거니와 뭐 샤오펑도 그렇고 이 모든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나름 20년 넘게 피 흘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희 귀에 들리는 그 기업들은 이미 상당 부분의 노하우와 또 경험을 쌓은 기업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쉬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 어떤 국가 전략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무기를 개발하는 거를 민간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정책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자기들이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뭐 기술력이 없든지 뭐 돈이 없든지 아이디어가 없든지 하여튼 이 관료주의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민간에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민간에 이제 준 거고요. 네. 그 대신에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민간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튬 같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같은 거. 이런 거는 누가 하느냐? 이런 건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다니면서 아프리카, 남미 다니면서 그 자원들을 그래서 미리미리 막 확보하고 돈을 투입을 해서 서방이 가져가기 전에 자꾸 그 선매를 했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 2위부터 한 50위까지는 중국 자동차라고 봐야 될 거예요. 사실상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테슬라가 지금 기술적으로 확고하고 나머지 2등부터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다 포진을 해 있죠. 그러면 중국이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중국이 신삼양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세 가지 제품. 과거에는 이제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요게 이제 가전 제품이 중국의 경제를 이끈 제품이었어요. 이제 신삼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신삼양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서방이 너희는 이거 과잉 생산이야. 이제 이거를 과잉 생산해서 과잉 수출을 하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관세를 60% 100% 때려야 되겠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프랑스는 포도주 과잉 생산이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이 이런 신삼양과 전기 자동차를 보는 눈에 큰 변화가 이제 최근에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금년에 미래 6대 산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이 6대 산업 얘기도 이 거창한 얘기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기술 지지를 계속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산업을 개발하는데 그게 6대 미래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기 자동차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미래까지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준비돼 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산업이지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그 미래 산업일까요? 현재 산업일까요? 저희 나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거의 완전한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직 현재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뭘 뜻하냐면 정부도 그렇고 산업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미 시각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현실이 된 산업이고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전기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매일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네. 시각으로 또 중국 전기 자동차를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나 이제 테슬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비교를 해왔었는데 네. 또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 부분이 이미 많이 따라와 있구나 하는 게 좀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정말이지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기업인 거예요. 경쟁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고 먼저 가고 있는 기업이고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좀 저항감이 있죠. 내 머릿속에 뭘 심어가지고 그쵸. 말이지 이거 뭐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유물론인 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슨 하늘나라가 있다든가 극락에 있다든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윤리 감각이 다른 거예요. 윤리 감각이 달라요. 머릿속에 칩을 끼워서 넣어가지고 뭘 빨리 할 수 있다면 유물론식 사고방식에서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네. 일론 머스크는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요. 저희는 여태까지 이 중국 자동차 기업과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좀 경쟁 구도는 아닐까 이런 시선에서 많이 바라봐 왔는데 완전 시각이 좀 열리게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기타 사업들 있잖아요. 스타링크. 네. 그래 바로 저런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 뒤따라서 하고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BCI. 맞아 그거 그런 것도 있었네. 뭐 화성 간다고 하죠. 맞아 그런 거 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국이 얼마나 예쁜 나라겠어요, 그죠? 예,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미국처럼 뭐 윤리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같이만 해주시겠다면 돈은 저희가 뭐 힘 닿는 데까지 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좀 큰 시각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나 이 스페이스X니 이런 회사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